백성을 웃게 하던 그의 붓끝, 그를 가장 사랑한 왕. 그러나 왕이 세상을 떠난 순간 권력은 그를 가장 먼저 버렸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화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남자. 그러나 그는 죽은 날조차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이 버린 천재 단원 김홍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1776년 젊은 왕 정조가 즉위합니다. 새로운 조선을 꿈꾸던 정조는 그 꿈을 함께 그릴 단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중 한 명이 27살의 화원 김홍도. 정조는 말했습니다. 그대의 붓을 들어 내 조선을 그려보시오. 왕의 초상화를 만든다는 건 한 획이라도 틀리면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홍도는 해냈습니다. 정조는 초상화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과연 그대가 아니면 그릴 수 없구나. 그날 이후 그는 왕의 화가가 됩니다. 도화서의 중심, 조선 미술의 정상. 정조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림에 관한 일은 모두 홍도에게 맡기라. 왕의 꿈, 조선의 이상. 그 모든 걸 화폭에 담은 사람, 단원 김홍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붓은 궁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허락을 받고 그는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장터로, 논밭으로, 서당으로. 그곳에서 김홍도는 백성의 삶을 그렸습니다. 씨름판의 함성, 빨래터의 웃음, 꾸중 듣는 서당의 아이들. 그의 그림엔 권력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삶만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찌 천한 것들을 그림에 담는가? 그러나 정조는 말했습니다. 백성을 그리는 일은 나라를 그리는 일과 같다. 백성의 웃음을 그리는 것. 그것이 조선의 진짜 얼굴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의 풍속화는 입소문이 퍼져 조선 전역이 그 그림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그림 한 점을 얻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했고 조선은 그의 작품을 보기 위해 숨을 고를 정도였습니다. 그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1788년 정조는 김홍도에게 명령했습니다. 금강산을 그려오라. 왕명으로 떠난 여행. 비용도 숙식도 모두 관에서 지원되는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김홍도는 산을 오르며 조선의 자연을, 그 영혼을 그렸습니다. 만물상의 봉우리, 구름 사이의 계곡. 돌아와 그림을 바치자 정조는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조선의 기운이 참 잘 드러났도다. 그는 이제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왕의 눈과 마음이 되었습니다. 1795년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수원 화성에서 대규모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의 행차를 기록할 사람은 역시 김홍도였습니다. 여러 화원을 이끌고 한강에 배다리를 놓는 장면부터 백성들의 환호까지 모두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 그림은 원행을묘 정리의계로 남아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서양의 원근법을 도입해 조선 화단의 혁신을 일으킨 작품, 주교도. 김홍도는 정조의 효심, 정조의 비전을 그림으로 완성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00년 여름, 정조가 창덕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정조의 죽음. 그 순간 김홍도의 삶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새 왕은 겨우 11살의 어린 임금, 순조였습니다. 실권은 정순왕후 김씨, 그리고 정조의 개혁을 미워하던 노론 벽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정조의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의 책, 그의 신화, 그의 정책, 그리고 왕의 화가 김홍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801년 승정원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단원 김홍도 어진화사에서 제외되어 민간으로 나갔노라. 30년의 예술, 30년의 조선을 그린 손길은 단 한 줄로 지워졌습니다. 김홍도는 궁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왕이 사랑한 이 손이 이렇게 버려질 줄이야. 그는 붓 하나를 들고 궁궐을 떠났습니다. 50살의 나이에 세상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는 국중 최고의 화가에서 하급 화원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궁에서 밀려난 뒤 그는 더 이상 설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몸과 삶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1805년 김홍도는 병들고 가난했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을부터 위독한 지경을 여러 차례 겪고 생사간을 오락가락하였으니 한 해의 끝이 다가옴에 근심만 남는다. 그의 마지막 그림은 주성부도. 가을밤 메마른 나무와 홀로 앉은 선비. 창밖엔 달빛만이 고요히 비쳤습니다. 그림 아래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00가지 근심이 마음을 뒤덮는다. 그는 이 그림으로 자신의 생을 닫았습니다. 같은 해 겨울, 그는 전라도 전주로 향했습니다. 병든 몸으로 밥 한 끼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전라감사 심상규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김홍도가 굶주린 채 전주에 와 있다. 조선의 천재가 이리도 궁핍하니 참으로 가엾다. 왕의 초상화를 그리던 손이 이제는 밥 한 숟가락을 위해 남의 초상화를 그려야 했습니다. 그의 겨울, 그의 이름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묘도, 무덤도, 마지막 그림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떠났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한 시대를 그렸던 화가 이제 그 자신은 그 시대에 지워졌습니다. 정조의 사람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의 영광은 죄가 되었고 그의 예술은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은 남았습니다. 씨름도 서당도 금강산도 그리고 마지막 주성부도 그의 붓끝에 담긴 조선의 웃음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예술은 사라졌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조선의 마지막 웃음으로 남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도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